안녕하세요. 수학처럼 영어학원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인 이 시점에 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 앞서 온라인상으로 저희 수학처럼 영어학원은 문법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방향을 잡아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법의 발표 범위는 중학교 2학년 이상 문법을 대상으로 하며 독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왜 문법이 문제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학생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문법입니다. 한 과당 2개의 큰 문법이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한 학년에 8개 과입니다. 그리고 3학년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중학교 동안 총 48개의 큰 문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당 2개의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좀 이따 예시로 들게 될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부분도 잠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건 한 과도 아니고 한 페이지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6, 7개 정도의 문장입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여기 들어가 있는 문법은 주격 관계대명사 병렬, 분사구문 병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접속사 that, regret,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부정사 이렇게 있네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48개의 정도가 한 번에 전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사역동사 같은 것이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줄처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전부 나오게 된다. 따라서 48개를 그냥 배울 때에는 이를테면 사역동사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 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라 사역동사는 어디에서 문제되냐면 바로 여기 6번 형용사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사역동사였고요. 이건 형용사 자리에서 문제됐습니다. 옆에를 보셔도 여기도 역시나 형용사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둘 다 형용사에서 문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X축만이 가지고는 두 개를 구별해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Y축도 반드시 X축과 별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쓰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되고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두 번째 칸, 요 자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요 값이 지금 비워져 있는데 이건 학원 내부적으로만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현장 강의에서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도 필요하지만 Y축도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좌표를 통해서 학생들은 한 장의 종이 안에 모든 문법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 문법을 끝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독해는
중학생들의 이해력 부분으로 수능 독해를 중학교 때 끝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중학교 때 문법을 끝내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학생이 영어에 들이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드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처럼 영어 학원이 어떻게 문법을 설명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